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동 12단지가 43층 2,78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8일까지 목동 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는 지금보다 928가구 증가한 2,788가구가 건립되고 공공주택은 371가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아파트 가운데 정비계획을 공개한 곳은 12단지를 포함해 모두 5곳입니다. 은평 뉴타운과 연신내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 706번 노선이 신설돼 1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706번 버스는 진관 공영차고지와 서소문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구파발역과 은평 뉴타운, 연신내역, 녹반역 등을 경유하는데요. 은평구는 혼잡도가 높은 은평 뉴타운과 통일로 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던 8,701번 버스를 706번 정규 노선으로 전환해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80여 곳에 달합니다. 낡은 저층 주거지를 갈아엎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통하지만 사업의 이면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가난한 세입자와 재개발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손성희 기자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증산 5구역을 찾았습니다. 함석지붕의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나붙은 출입금지 안내문과 버려진 살림살이가 눈에 띕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인 은평구 증산동 재정비 촉진 5구역입니다. 현재 주민 56%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없고 곳곳에 이렇게 폐기물만 가득 쌓여 있어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10년 정도 됐다는 이호승 할아버지. 이주를 앞두고 옥상에 뒀던 텃밭 상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사 가는 게 좀 혼란스럽지 뭐.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기분이지 뭐. 2층짜리 낡은 주택을 주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됐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재개발된다는 게 한 2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그걸 좀 생각을 했죠, 하기는. 그런데 막상 이사 가려니까 좀 그러네. 25평짜리 2개 했는데 그게 분담금이 10억이 넘어가니까. 여긴 투자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원주민 정착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감정은 뭐 1억 5천 받았는데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한 5억 정도 더 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돈이 연세 드실 분들이 어디 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숙 씨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분담금도 문제지만 새 아파트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말 들어보면 그 생활비가 엄청 들어가잖아. 50만 원 안 들어가면 못한대. 그리고 우리가 50만 원 내고 허건는가 못하지. 무엇보다 50년 넘게 산 정든 동네를 떠나자니 이곳에 깃든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이었던 손님은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많지. 50년. 아까 그 아저씨 하얀 머리 아저씨도 내 저쪽 있을 때부터 마누라가 우리 집에 오시고 애기들 어리고 할 때부터 내 눈물 날라 그래. 그래서 찾는 손님 하나 없는 자그마한 가게. 세입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주비라고 해가지고 800 얼마가 나왔는데 그 돈을 다 까겠다. 집세로 다 가게세로 까고 나면 저는 오히려 더 물어내야 할 형편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하지. 재개발 지역에 터를 잡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증산 5구역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증산 5구역 자체가 개발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든 주거시설이든 세입자분들한테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주변 그 전월세보다 좀 저렴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다른 동네로 나가려고 하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1970년대에 멈춘 듯한 골목시장.
채소 가게 서너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뜸해진 시장통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내몰리는 처지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도 4, 50년을 애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나가지고 키워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여기가 터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증산동 195번지 일대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고 나면 최고 30층 높이의 1,7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가고 새로운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상향 여가가 발생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으로 거기서도 또 떠밀려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지로 또 등 떠밀려가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시 환경 전반을 정비하기 때문에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너머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 등 저소득 원주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은 강남북이 불균형하게 개발되면서 도심 곳곳의 편차가 심각한데요.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이 준공업지대에서 서울의 대표 핫플로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지원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버추얼 캐릭터 지적재산권인 웨이드. 최근 싱글 앨범도 낸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에 참신하고 기발한 디제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1인칭 슈팅 게임의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임 속 장면에서 튀어나오는 홀로그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실 세계의 상품이 기다립니다. 얼마 전 성수동에서 펼쳐진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한 전시회입니다. 성수동에 입주한 문화창조 기업들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자리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은 첨단 문화를 즐깁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300여 곳의 문화창조 기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곳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이처럼 성동구의 성수동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 핵심은 문화창조 산업입니다. 성수동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컸습니다. IT와 R&D 같은 첨단 업종이 들어올 경우 용적률을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에서 120m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성수 1, 2가동 준공업지대 지구단위 계획도 마련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과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에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동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 성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계획 관리를 위한 그 첨단 산업 거점 조성도 하고 문화 도시 조성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라는 그 세 가지 목표 아래에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둥지 내몰림.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서울 숲길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건물에는 최대 30%까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성수동 전역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던 성수역과 그 연무장길 일대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그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수동 전역에서 좀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 기존보다 8.6배 확대한 지속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사업은 성수동을 지금의 핫플로 있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수동 중공업지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여행 문화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등극했습니다. 1960년대 공업단지로 조성돼 인쇄업과 수제화 제작업체가 가득했던 성수동.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는 카페와 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며 첨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 어린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WHO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특이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입니다. 네,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게 유행인데요. 좀 생소합니다. 이 병은 무엇인가요? 호흡기에서 분리되는 균으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작은 크기는 바이러스에 가까운 특징이고 이중 나선 DNA를 가지고 스스로 증식하는 것은 세균의 특징입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세포벽이 없어서 주로 많이 쓰이는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3주의 잠복기를 거쳐 기관지 폐렴, 기관지염, 인두염 등이 생길 수 있고 3, 4주 이내에 점차 회복이 됩니다. 심한 기침, 발열, 그 외에 인후통, 두통, 무력감 등의 전신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콧물은 드뭅니다. 진찰 소견에 비하여 임상 증상이 심하며 진단은 엑스레이와 호흡기 PCR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을 받았을 때 결석을 해도 출석 인정이 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비말로 감염이 되므로 기침 예절, 손 씻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잠복기와 증상 지속 기간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학교 등의 단체 생활 시에는 발열과 심한 기침이 있는 시기에 격리 및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폐렴의 경우 의사에 의해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최근 아이들에게서 증상이 나와 또 학부모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생제는 마크롤라이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크롤라이드의 내성인 마이코플라즈마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024년 소아 마크롤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지침에 따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